이렇게 공부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렇게 먹을 된 경우 이렇게 잘나지? 뭐지? 자 그럼 비냉 한번 우리 호우씨. 예. 길주영 씨 매콤한 맛으로 먹는 비냉. 김재래김 뭐야 이게? 재래김? 재림. 김재림. 예. 영어로 써갖고요. 당연히 비빔냉면, 물냉은 비빔냉면 먹다 너무 매우면 옆 사람 거 빼서 먹으면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요. 굳이 물냉 시킬 필요 없이. 권경암님 비냉 먹다 차가운 육수 부어서 먹어요. 김정현님 고기와 함께 싸먹는 비냉이 갑이지라. 아 비냉도 이렇게 싸서 먹는다. 최성윤님 비냉이요. 육수는 따로 조금 달라 해서 비냉 먹다 중간에 개운하게 입가심으로 먹으면 돼요. 정봉철님 육수를 넉넉히 부어서 물냉으로 먹으면 돼요. 오늘 방송 힘드네요 되게. 서영빈님 매콤한 거 좋아해서 그냥 물냉 육수 따로. 이거 같은 거네요. 김서영님 무조건 매콤 새콤 비냉. 전사영님 물냉은 그 TV에서 각자 육수 쓰는 거 보고 더 못 먹겠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재영님 물냉은 다 먹어도 육수가 남아서 먹자니 배부르고 안 먹자니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게 돼요. 홍정표님 저는 비냉이요. 매콤한 걸 좋아하지만 겨자 소스보단 고추장 매운맛이 개운하고 깔끔해요. 저는 비냉이요. 네. 자 기타위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반면. 이게 나왔대요. 물냉반 비냉면가 짬짜면처럼 그런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아무거나 함흥 평양마다. 예, 그러니까 함흥은 뭐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함흥이 뭐 물냉이 유명하고 평양은 비냉도 맛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두 개 구분이 아니라 하나가 아무튼 면간으로서 네네. 물냉이 유명하고 그럴 거예요. 친구랑 하나씩 시켜서 뺏어 먹음. 근데 남친이 음슴. 네. 한마디로 이 사연을 남겨주신 분. 여자네? 네, 여자분. 남친이 호씨. 야야. 네. 왜요? 아 방금 다른 분 말투가 들려가지고 여자. 아이고. 여자라는 걸 아는 순간 여자 유해야 되는데. 여자네? 이거. 자 여러분 페이스북 찾아가셔가지고 이분 담벼락 가서 저랑 냉면 한 사발 들이키실래요? 지금 바로. 담벼락의 방명록 같은 거예요? 네. 초보자는 물, 숙련자는 비빔. 저는 비냉입니다. 본인은 숙련자라는 거죠. 뭐 이런 반반. 근데 반반 냉면이 좀 혁신적이네요. 네. 그 그릇도 이렇게 반 갈라져 있나? 짬짜면처럼? 그게 그 링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왠지 모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약간 좀 오타도 좀 많이 났는데 뭐 죄송하고. 그거 괜찮네요. 저기 오빠랑 저기 저 위에 정자 가가지고 비빔냉면 한 사발 할래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저희 회사에 김호우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이 계신데 학계인님이라고 이따가 끝나고 시간 되면은 항상 엇갈려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한번 이상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둘이 저기 해갖고 그러면 켜바레 나가면 되겠네. 딱 놀다가 이렇게 얼큰하게 놀다가 나가갖고 거시기 할래요? 냉면에 같이 먹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5초 카운트하고 투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 번씩. 호우 씨부터. 호우 씨부터. 오! 뭐요? 마무리 멘트. 멘트요. 마무리 멘트요? 네. 최종 네네네. 그거요? 아우 죄송해요. 네. 마무리하고 카운트 해요. 그래요. 네. 여러분, 말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사이다요, 그거. 다 사이다요. 뭐 육수 준 거 맛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동치미 국물 말고 사이다 부어봐. 똑같아. 똑같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블랙. 이거는 지금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왜요? 저는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하지 못해 결국 인신공격 아니고 뭐야 면신공격을 하다니 아니 수신공격을 한 건가? 아무튼 그렇게 뭐 사이다 뭐 하고 뭐 뭐야 화학 조미료 넣고 막 이런 거는 따지면 비냉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냥 맛만 따지고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물냉 그리고 말아 먹는 것보다는 양념장을 추가해서 먹는 게 빼더 맛있다는 건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서 먹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5, 4, 3, 2, 1 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결론은 설마 또 설마 얘들아 두두두두두. 얘들아 아래가 비냉이에요. 빨리요 아래가 비냉이요? 빨리 오 빨리 좀 빨리 하라고 여보 잘하네. 빨리 잘해, 저 양반이. 야 잠깐만 안 줘요. 잠깐만 정신없어. 안 이거 줘요. 비냉이 미치잖아 네. 비냉이 이긴 거예요. 비냉 이슈. 아까 선생님이 이기다가 내가 이슈. 뭐? 역전이죠.
아니 분명히 물냉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잠깐 몇 퍼센트 몇 퍼차야 이거 지금? 나 지금 한참 많이 나요. 퍼센트로 약 3% 차이가 났습니다. 앉아요, 아니. 정신없이요. 박수요, 빨리. 아니 박수요. 승부에 굴복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박수요, 선생님. 야 이놈들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멍청이들! 잘했어요. 왕정은 잘해줘봐요. 맨날 이렇게 소리나 지르지. 이게 뭐야? 우리 쌍놈들이 캐리하는. 야 이거 완전 주작이야! 화진 필패.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신 건데 어떻게 주작이 나와요? 이게? 조선의 90%는 쌍놈이었어. 아니 와 호씨 이렇게 되면 이장님이 뭐 또 하나 주시겠네요. 뭐 죽었죠? 어. 이번에 저희가 네. 쟁기가 부러져가지고 이번에 쟁기 하나 또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데. 감귤농 사는데도 쟁기가 필요해요? 쟁기 있어야 돼요. 아. 쟁기 안 써요? 아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긴 못 해야 되는구나. 써요 그러면 나무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잘 몰라서. 쟁기 안 써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야 나무 같은 거 심지 마! 야 물냉이졌어! 지구를 멸망했다고! 나무 심어서 뭐하냐! 어?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그래서 저기 뭐요 동네 할머니가 해준 말이 있쇼. 뭐예요? 서울 가서 이쁜 가수나들은 네. 탁 쌓아나오니까는 말도 섞지 말라고. 탁 맞네. 됐어? 싸놨네요. 응, 말도 쌓았다고. 주작 같은 세상. 도시 이쁜 여자의 저기들은 이쁜 여자들은 나이스 KTV.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빵점 대판 물냉 비냉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점 대판 저희가 몇 번을 했죠? 맨 처음에 꽤 많이 했쇼. 치킨 했었고요. 지하철 버스 했었고 그죠? 또 뭐 했죠? 물냉 고양이개 했었고. 고양이개 예. 이렇게 4번 한 건가요 저희가? 아들 딸. 아들 대 딸 5번. 5회를 거의 다 끝으로 졌어요. 빵점 칠빵 코너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승 4패. 아니 이게 말이 돼 진짜. 그래서 님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재판 아니에요? 1승 4패. 그나마 1승도 토론에서는 완전히 발린 분위기였지만 시청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기죠. 이기셨었고. 그 동정표라 그러죠. 그리고 근데 제가 또 머리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되게 그 확실한 저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됐어 야 너 다음 주에 뭐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동정표가 안 먹히죠. 저는 멀리서 왔은 게. 그러네. 야 동정표 딸 필요 없어.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 필요 없으니까. 담당을 이제 하시니까 네. 다음에 빵점 재판 없어지겠네요. 네 코너는 폐지입니다. 이 코너는 폐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음 주에 뭐 하자고 올리지 마세요. 이 코너는 폐지야. 알았어? 이딴 필요 없어. 이딴 코너는. 근데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네? 전 이제 한약 올 일이 없쇼 이러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마침 농번기니까 김호 씨가 조금 일하셔야죠. 한참 바쁠 때니까. 그렇죠. 저 괜찮아요. 저는 원래 저희 시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쇼. 그러니까 이럴 때 올라올 수 있는데. 뭐 출하는 코너 없쇼? 네. 한양 구경 좀 하다 가시고. 네네네. 없어요? 이따가 저기 훈제 삼겹살 도시락 하나 시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김홍 씨도 감사하고. 네. 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다른 프로에서 저희가 한번. 예, 그래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승리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김호우 씨가 잠깐 나왔다 오시는 동안 네. 저는 이제 그 사연 소개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마유유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사연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라디오스타 애청자로서 들으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기네요 좀.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 마유유라는 닉을 쓰는 반 오타쿠입니다. 반타쿠에 반타쿠. 다름 아니라 2.5타쿠. 2.5단. 다름 아니라 이렇게 글 올리는 것은 라디오스타를 듣거나 보고 있다면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야말로 공부 드럽게 안하고 게임 애니 만화책 등 오타쿠적인 문화를 누리면서도 아침마다 정상인 코스프레로 양복을 입고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저같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취직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얼마나 놀았는지를 알려드리면 유치원 전부터 컴퓨터 게임을 하였으면 그때는 막 헥사 막 이런 거 테트리스 같은 걸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실을 다니며 돈이 없으면 계속 남게 많은 거 구경을 하였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매직 더 게더링을 했고 중3 게임방을 접한 후 리니지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야자를 한 번도 안 했고 수업이 끝나면 늘상 오락실과 게임방을 전전하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은 안습이었고 학교도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선택한 이후 대학교는 이공계 관련 컴퓨터학과를 가게 됐네요. 대학교 1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겠다는 핑계로 휴학을 했고 신청이 밀리다 보니 군대는 연기가 돼서 집에서 팡야만 하루 종일 집에서 했었네요. 그렇게 1년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복학. 한 학기를 더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 제대 후 다시 복학을 하고 1년 반을 더 다닌 뒤 졸업을 했어요. 학교가 3년제였고 학사학위를 따기 위한 핑계로 학점 은행제를 한 학기 더 들었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친구 한 명이 국비 지원이 되는 교육을 알려줘서 해당 과정에 등록해서 자바 개발을 배웠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바로 취직이 결정됐고 그렇게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바로 회사를 때려치고 1년 동안 와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4개월 다니며 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질 때쯤 다시 개발자로 취업을 했고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네요. 지금은 월 7코디는 받으며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 다니면 LG, 삼성 등의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보게 되고 그들이 받는 돈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들과 비교하면 제가 받는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전 그들이 공부할 때 제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받은 돈이라 부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는 항상 취업난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건 상위층 직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 중소기업에서는 언제나 인력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노세요.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눈높이만 낮춘다면 취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쿨게이님이 말하는 100억과 꿈을 비교하는 것, 제가 생각해보니 100억과 바꿀 수 없는 제 꿈은 한 가지거든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이상이며 이 글이 읽혀질 때는 제가 아마도 회사에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겠지요 라고 마요이님께서 사연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고민도 아니지만 이런 사연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쿨게이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쿨게이님은 이제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조금 정리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개인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많이 와닿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그러니까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행복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못했던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렇다고 막 몰라 나 내 인생 던질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즐길 거는 충분히 즐겨가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미래는 준비하면서 살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니까. 이분은 그럼요. 근데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은 되게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것도 그렇죠. 네.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찌에다 취업, 다찌에다 취업. 네, 경력 쳐주지도 않거든요, 4개월이면. 아 그렇죠. 네. 1년도 요즘 잘 안 쳐줘요. 2년 이상이나 돼요. 네, 그걸 관두고 개발 직종이시고 한데도 바로 지금 그거 했대잖아요. 프로그래머 쪽이잖아요. 네. 프로그래머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요. 앞으로는 더 그 니즈가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 여러분이 게임 좋아하셔서 게임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저는 100%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프로그래밍 아니면 그래픽을 할 거라면 진짜 내가 우리나라에 탑 찍겠다. 나는 우리나라 챌린저다라고 생각하고 할 거 아니면 그래픽을 하지 마세요. 그건 중국 사람은 갖다 써도 얼마든지 해요. 그 정도는 왜냐면 그 뭐 캐주얼 게임 난 귀여운 게 좋으니까 캐주얼 게임 님들 좋은 그래픽 만들려고 회사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 같은 그래픽 해가지고 뭐 가볍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거 귀여운 거 집에서 만드세요. 혼자 취미로. 할 거면 그래픽 할 거면 완전히 막 진짜 영화 같은 거 만들고 싶어. 그런 꿈 가진 사람만 하세요. 아니면 다 프로그램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 좋아서 프로그래머 하는 대부분들도 내가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잘 연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일이 힘들고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공대에도 그 저기 야드탱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걔가 그 원래는 그런 게임 개발사, 컴퓨터 게임 개발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맨날 레이드하고 맨날 부캐 키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근데 되게 부러워했어. 되게 널널한가 보다. 회사에서도 맨날 게임하고 되게 재밌게 산다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야 곰새끼 좋냐 막 맨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왜냐면 나는 막 어떻게 내가 컴퓨터로 막 게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은 되게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러다가 한번 닥치면 진짜 미치고 자기가 막 생각한 막 그래도 논다고 해서 팬맨 노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본인이 꿈이 있어서 한 일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전혀 이거 베껴줘 이런 식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 꿈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좀 크다고 그 스트레스를 네. 야드탱으로 푸셨던 거고. 노동청 기준이 있어요. 1년에 얼마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거 이상 그 연봉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걸 높여주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능력이
8 있어요. 근데 2만 만들어내면 돼. 우리는 2짜리 게임이야. 근데 8짜리를 돈 주고 돈 더 주고 쓸 이유도 없고. 그쵸. 그 다음에 2짜리를 뽑았는데 한 3, 4년 지났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연봉 올려야 되잖아요. 노동법에 의해서. 올려주게 되면 얘 자르고 다시 새로 뽑는 게 그게 더 굳이 나아요. 뭐 5짜리.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무튼 뭐 그런 쪽보다는 이분께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뭐 정말 이분도 화려하잖아요. 놀고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이 그런 보시기엔 시선으로 그럴 수도 봤을 있죠. 때는 네. 하지만은 지금은 어찌됐든 뭐 본인이 속으로는 괴로워도 양복 입고 번듯하게 출퇴근하면서 정말 사회생활하고 돈 벌면서 먹고 놀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는 지금 막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도 막 이러면 내가 나중에 잉여인간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거 즐기고 또 이분도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놓치면 무조건 논 건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대학교 졸업했고 그럼요. 책임감이 있어요. 네, 국비 교육으로 됐으니까 결국에는 취직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두시되 놀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 때 놀고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좋은 얘기죠. 어쨌든 인생의 선배인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어쨌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클게이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돈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자기 꿈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잘할 수 있는 일. 돈으로 시간은 못 산다. 결국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고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성장통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저희 사장님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일과 회사라는 거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영위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주객전도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돈이나 뭐 회사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만 돼서 그 주객전도가 되는 게 싫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안정권에만 들어서고 나면은 뭔가 그러니까 막 아이들 교육 같은 거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잘 없지. 그런 거를 하고 싶다. 사장님 꿈이기도 해요. 네, 그건. 그 사장님 꿈이더라고요. 네. 그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올 생애 안에 되겠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돼야죠.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올해 돼야죠. 또 채팅창에서는 무슨 뭐 개발자 중에서도 뭐가 고급 인력이고 뭐는 후진. 아까 그거 저도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서버 관리자가 뭐 하급이라니 그러는데 서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버 앞에서 이게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게 하급이겠지? 불침번. 프로그래머 중에 제일 연봉 많이 받는 게 서버예요. 네. 아니 서버 프로그래밍이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이 시간대에 자기가 거기 전문 직종인데 이 시간대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채팅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던지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여러분 사이에.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핫기어라고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제가 어떤 그 시청자분 한 분한테 지금 사연 다 끝났죠?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용도로 차를 바꾸고 싶다. 근데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차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외제 중고차인데 굉장히 저렴한 걸로 추천해드렸더니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고 있었는데 다른 시청자가 들어오더니 그거 완전 쓰레기라던데 막 이러는 거야. 내추럴해준 차를.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쓰레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던데.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안 좋게 평가를 받더냐라고 하니까 그냥 연비도 안 좋고 뭐 승차감도 안 좋고 마크만 달았지 그거 외제차 아니라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보면 나 말고도 채팅창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10분 좀 지나고 나서 채팅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래서 차라리 리스를 하시는 건 어떤가요? 장기 렌트는 어떤가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어디서 좀 네.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세 가지 떡밥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채팅창에서 정떡, 종떡, 야떡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끝까지 결론이 나기가 정말 정치. 야떡이 뭐 야구? 정치, 종교, 야구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저처럼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밝히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채팅창 보면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국회로 나가야 돼. 왜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아프리카 채팅창에서 몇백 명 보지도 않은 데서 자기만의 그 막 성향을 막 그렇게 이렇게 설파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 뭐 국회로 나가세요. 분석 경영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건데 그렇게 어설프게 막 뭐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맞대응하시는 분들 진짜 멀쩡한데 듣기 안 좋으니까 아닌데 그거 아닌데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애는 무시하시는 걸 일단 정말 추천드려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걔도 먹이를 줘야 꼬리를 흔들고 짖고 그럴 수 있어요. 밥 안 주면 힘 없거든요. 가끔 난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네네.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네. 내가 진짜 찾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네. 되게 드문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뭐 샤워 부스 설치를 할 때 네. 배수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더니 그런 질문이 달렸는데 네 답변으로 그거 건물 다 뜯어야 될걸요? 막 1억 2천쯤 들 거임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내공 냠냠. 1억 2천. 친구 뭐 답변 거저 먹지 마시고 내공 주시죠 막 이렇게 써놓고 뭐 그래서 1억 2천쯤 들 거임 뭐 내 친구네 집 그거 공사했는데 뭐 집 다 들었다 놨음 막 이렇게 지식인 온라인 하는 애들. 그 지식인의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알고 봤는데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진짜 전문가처럼 써놨어요. 이거는 그렇게 막 뭐 한 거임 막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처럼 뭐뭐 하고 뭐뭐 합니다. 다 틀렸어 근데. 덜 받네 그게. 와씨. 근데 그 사람은 그 답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답변을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재밌잖아. 그게 재밌잖아. 근데. 그래 진짜. 하여튼 네. 네. 이거 뭐지 요거 네.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시작이 가능하신가 해서 이게 왜냐면 이거는 제가 좀 말이 놓쳤던 게 죄송해서 왜냐면 딱 그 쿨게이님이 대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그거라서요.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거네요. 네. 쿨게임에게 게임업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플렉스 호갱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저는 올해 졸업준비생인 게임공학과 학생입니다. 올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 내 기획자로서 어떤 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바람직할지 궁금하고요. 같이 일할 때 거슬리거나 짜증나는 기획자 유형, 게임에서 일했던 경험들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자시네요. 게임공학과 학생인데요. 일단 오타쿠라는 거고요. 게임 기획자는 오타쿠고요. 오타쿠 아니면은 안 되고요. 일단은 제일 짜증나는 기획자 유형, 일 안 하는 기획자요. 기획자들은 대부분 일을 안 해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기획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획자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어쨌든 프로젝트는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도 안 해요. 회사에서 살을 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예요. 기획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들어가서 이걸 해서 어떻게 여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갈지, 어떻게 미스가 나지 않을지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다른 부서와 코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말 근데 이걸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기획자 유형 안 씻는 기획자요. 되게 많아요. 너무 왜 생각하느라고 쉴 시간이 없어서? 왜? 그냥 왠지? 회사에도 냄새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나이스 게임 TV에도. 네. 왜냐면 오타쿠들이니까. 오타쿠는 씻는 물이랑 되게 물을 무서워해요. 오타쿠는 화속성이기 때문에 광경병도 아니고 물을 왜 무서워해? 광경병이야? 화속성 종특이야. 오타쿠는 화속성이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해요. 잘 안 씻어요. 악마 열매를 먹었나? 아니 내가 되게 많이 봤어. 기획자들 안 씻는 사람들. 그래요? 손톱도 안 깎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윤인성 씨 콜라 드시는 윤인성 씨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공격하시네요. 윤인성 씨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길러요. 막 안 자르고 그러고 기계식 키보드를 써요. 이렇게 손톱으로 쳐요. 이렇게 탁탁탁. 그건 싫다. 윤인성 씨 손톱 깎으시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도 좀 깎으시고요. 잘 씻고 잘 깎고 깔끔하게 관리 좀 하시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잘 씻으셔야 된다. 네, 잘 씻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씻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라디오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3시에요. 이제 당분간은 4월 한 달간은 주 1회 금요일 3시간이죠. 금요일 7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그럼 매치업은 언제예요? 하겠습니다. 매치업이 아마 이제 오늘 또 7시일 있어요. 거예요. 오늘 아니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주에는- 금요일로 제가 바꿀 거예요.
월요일 날로 배정돼 있는데 월요일 날 그러면 바꿔. 자, 일단 그럼 시간이 그거는- 일부 변동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다음 라디오스타 때 우리 뭐 하나요? 다음 라디오 스타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분이 저희가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호우! 저희가 처음에 그 연애 그 상담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고 멋있는 분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네? 왜요? 깜짝 놀라지. 누군지 아직 앉아 있거든. 아, 아니 이미 다 끝났어. 미리 말해야 기대감이 올라가죠. 그럼 이미 정했는데? 누구예요? 그래도 미리 말해야 기대감이 아 올라가. 그래? 이미지. 그러면 힌트. 난 알지롱. 주무고개.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만 힌트를 내자면 닌겐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닌겐이 아니문이다. 닌겐이 아니다. 뭐야? 가디문이다. 가십니다. 가. 모든 마법사들의 신 그분이 오실 겁니다. 당군이잖아 그러면. 당근 아니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 정답 많이 나오고 있네요. 1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라디오스타에 사연을 보내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 라이스게임 TV의 모든 프로그램과 함께 연극! 공연표 같이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게시판 공지 꼭 확인해 주시고 꼭 뭐 둘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나이스 게이 TV잖아요. 남남 커플 무조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혼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게시판에서 파티 모집해서 같이 보러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자 이거 끝나고는 이어서 5시부터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롤마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CJ 뽕립스와 함께했던 라디오스타 국립연애절원 24회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뽕뽕뽕뽕. 나도 그 생각했는데.